현역가왕 시즌2가 5화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거두며 점점 발전하고 인기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고 시청률은 무려 11.9%였죠. 방송에서는 16명의 가수가 4인씩 팀을 이뤄 경연하는 패자부활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팀당 한 명만 구제되는 룰로 인해 좋아하는 가수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박구윤, 공훈, 최수, 호한강만, 살아남았으나 마스터들이 투표를 통해 진혜성, 송민준, 김중현, 양지원, 재하를 추가로 본선에 진출시켰는데요. 워낙 쟁쟁한 가수들의 경쟁이었기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다들 그러셨을 테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마스터들이 투표를 해 탈락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인원들이 한 팀을 이뤘는데 단체전에서 1등을 하며 서륙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무조건 1위를 하겠다. 지옥에서 돌아온 놈들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다. 며 결의를 다진 진혜성 팀은 남진의 둥지를 박력 있는 군무와 간드러지는 음색으로 소화해 연예인 판정단과 시청자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나 무리한 스케줄과 과도하게 격렬한 안무로 인해서 진혜성이 경연 2주 전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는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얻은 성과였죠. 이들은 간주 중 5가수가 손을 맞잡고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로 둥지의 모습을 구현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진혜성은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기에 운동과 몸 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지만 진혜성에게 허리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과도하게 무리가 되는 안무였으니 다른 가수들의 부담도 얼마나 컸을지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그만큼 가수들에게 이 현역가왕 무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한 무대인지 다시 한번 알려준 것 같은데요. 이 역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체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애녹팀에서 박서진, 김경민이 출전해 신동해의 암행어사 출두여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보인 건데요. 그래 한번 역사를 만들어보자 며 의지를 다진 두 가수는 큰 북과 작은 북을 치는 오프닝으로 시작해 속 시원한 후렴과 장구한 안타, 물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스튜디오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죠. 무대 후 흠뻑 젖은 두 사람의 모습에 젖은 모습이 섹시해 보인다. 노력한 모습이 진실하다. 두 사람 같은 열정으로 인해 트로트는 절대 죽지 않고 아이돌 시장과 경쟁할 것 같다. 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박서진은 최근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의 영광은 박서진에게 돌아갔는데 박서진은 이름이 호명되자 깜짝 놀랐고 이어 살림남의 식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박서진의 팬 답변들의 응원도 공개호를 가득 채웠는데요. 신인상을 수상한 박서진은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자리했는데 TV에서 보던 곳에서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말해 모두를 뭉클하게 했죠. 이어 최고의 프로그램상으로 살림남을 뽑아달라는 홍보까지 잊지 않으며 살림남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였는데요. 박서진은 올해 1월 살림남에 처음 합류했고 등장과 동시에 시청률 고공행진을 견인하며 살림남의 킥으로 활약했는데요. 특히 특유의 진솔한 모습으로 공감과 웃음을 선사했고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인간 박서진의 팔색조 매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건 동생 박효정과의 남매 케미로 역대급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낸 장면들이었는데요. 또한 불행한 개인사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응원까지 이끌며 웃음과 감동 두 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이런 박서진의 눈부신 활약에 일찍부터 신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박서진 역시 신인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내비치며 살림남의 재미를 더했던 만큼 이번 수상에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림남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매주 열일 행보를 이어왔던 박서진이 시상식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가치 있는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니 이런 박서진의 활약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박서진의 수상을 두고 몇몇 분들은 어떻게 군대 비리로 면제받은 사람, 그것도 갑질 논란으로 난리가 난 사람에게 공중파에서 신인상을 줄 수 있냐고 악플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몇 번이나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박서진의 군대 문제인데요. 트롯 챔피언 출연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군 입대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 하나는 만들고 싶다며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겼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떼창곡이 나오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랬기에 몇몇 사람들은 박서진의 군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죠.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받은 시점은 20대 초반이니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병무청에는 박서진의 병역 처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민원인은 박서진은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수많은 관객과 함께 했는데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만큼 심신장애는 이제 치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서진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36 이전의 병역 처분 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논란 아닌 논란은 우리나라 병영법의 체계와 우울증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울증으로 인해 군대 면제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야 하죠. 우선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나 가벼운 우울 증상으로는 군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진단은 여러 차례의 상담 및 치료 기록을 기반으로 내려지는데요. 하지만 이 진단서 하나로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야 하고 특히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심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대부분 군복무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라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울증으로 면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울증의 정도나 치료 결과에 따라 군 복무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우울증은 약물이나 상담 치료를 통해 충분히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의무경찰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무청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군대에 보내려 하니 완전한 면제보다는 보충역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 판정이라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실제로 박서진은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참지 못하고 약을 먹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박서진을 데리고 병원에 갔으며 먼저 떠난 두 아들에 이어 박서진까지 떠나보낼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박서진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누구보다 굴곡 있는 가정사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울증으로 인한 면제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박서진이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다 보면 적어도 박서진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군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납득될 것이라고요. 박서진은 재혼 가정으로 아버지는 양만기 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손가락 절단하는 사고로 3년간 손이 너무 시려서 입에 손을 넣고 지내셨을 정도로 힘겹게 재활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손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자궁경부암 투병을 했는데 그래도 기적처럼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아 한시름 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재혼한 아버지 쪽에 있던 형 3명 중 2명이 2009년에 간문제화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 형들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박서진은 전에는 활발했으나 중학교 때 형들의 사망을 겪고 성격이 바뀌었죠. 큰형은 간 이식 수술 받았는데 죽었고 작은 형은 만성신부전증이었는데 죽은 상황에서 엄마가 자궁암 3기 판정받고 형들도 없으니까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껴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형들의 장례식 당시 부모님이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박서진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시작했는데 이때 사회생활이 끊기고 관계 형성이 사라지면서 성격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심지어 박서진이 첫 콘서트를 하는 날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는데 그 배에 부모님이 타고 계셨기에 하마터면 같은 날 부모님을 잃을 뻔한 것이죠. 심지어 부모님은 손가락도 잘렸지 피부 이식 수술까지 크게 받고 당뇨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에
언제 이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불행했고 외적으로 치열이 이상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면서 박서진의 마음이 어떻게 우울하지 않고 늘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남자분들이라면 군대 면제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는 건 최근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하기 전 일반인 시절에 이미 면제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논란은 뒤로 하고 앞으로 잘 돼서 호를 날아가는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박서진이 늘 웃으며 지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현역 가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응원하는 가수의 이름을 남겨주세요.